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4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해설 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지금 저희가 수학을 1번부터 4번까지 고루고루 2문제씩, 소문제는 8문제가 나왔죠. 뭐 작년보다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이 많은데, 여전히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저희 해설 강의 말고도 해설지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해설지는 이제 그대로 내면 완전 만점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적어주신 강민재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 해설 강의에서는 그 해설지의 풀이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생략된 그런 뭐랄까 논리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해설지가 잘 읽힐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해설지랑 해설 강의가 해설 방향이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흡수하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좋은 문제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과 3번부터 먼저 해볼 겁니다. 그 두 문제가 좀 평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과 4번을 한번 칠판 정리를 하고 나서 네.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이 문제집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업로드 해놨죠. 이것도 강민재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이제 좌표 평면에서 원점에서 21,21까지 움직이는데 오른쪽, 즉 X축의 양의 방향이나 위쪽 Y축의 양의 방향 이쪽으로만 이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는 방향 전환을 정확히 5번 거쳐서 딱 5번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생겨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해서 방향 전환하면 위쪽일 거고 다시 방향 전환하면 오른쪽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방향 이동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합이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0,0에서 21,21까지 가야 되니까 오른쪽은 몇 번? 21번. 그리고 이제 위쪽 같은 경우도 21번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포맷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오른쪽으로 가주셔야 되고 방향 전환 이후에는 최소한 한 번 위쪽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너도 오른쪽 가져야 되고 위쪽 가져야 되고 오른쪽 가져야 되고 위쪽 가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세팅이고 여기에다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가 뭐 길어지고 안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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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져서 21,21로 가는 뭐 이런 시스템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1개, 2개, 3개 오른쪽으로 가는 이 3개를 세팅을 해놔야 되고 위로 가는 것도 역시나 3개를 세팅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3번씩을 빼줘야 되겠죠. 미리 세팅할 3번을 빼줘서 그래서 얘네는 18번씩 남겠지. 자, 그러면 이 18개는 이제 우리가 세팅된 이 폼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3H18 위로 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3H1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 뭉텅이 중 중복 허락해서 18번을 고른다. 그 고른 횟수만큼 화살표를 더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18H3 이렇게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곱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6100 190의 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19 곱하기 19는 361 바둑판 그 점의 개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8인 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로봇이 원점을 출발해서 이 테두리에 닿는 즉시 멈춘대요. 그랬을 때 로봇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물론 답안지에는 저 같으면 답안지에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완전 이동이라는 한번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완전 이동이라고 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원의 테두리까지 갈 때 어디만 거칠 수 있어요?
격자점만 거칠 수 있죠. 격자점만 거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격자점으로 갈 때 다음 격자점으로 가려면 우리는 무조건 한 번은 이동해야 되죠. 1만큼은 이동을 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좀 비율이 안 맞겠지만 57,1을 갔어요. 57,1은 여기 원 안에 있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58,1로 갔어. 그러면 58,1은 여기가 58,0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 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이 테두리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이동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불완전 이동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1만큼 순수하게 못 움직였으니까. 온전히 못 움직였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 말고 원점에서 57,1까지 가는 데에는 우리가 몇 번의 완전 이동을 했을까? 58번의 완전 이동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쌤, 원래 있던 용어인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답안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도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 없이도 해설지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해설지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 1만큼 온전히 이동하는 것을 완전 이동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완전 이동을 각각 X번과 Y번을 했다고 칠게요. 거기다가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도 만족을 시킬 거냐면 X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혹은 Y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반지름보다 원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야? 이런 애들을 상상해 보라는 거지. 57,1 같은 애들. 57,1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오른쪽으로는 이제 더 못 가죠.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더 못 가. 그런데 얘네는 사실 위쪽으로는 더 갈 수 있어요. 실제로 57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보시면 58의 제곱보다 더 작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57,1에서 57,2까지도 갈 수 있고 57,3까지도 갈 수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57,10까지 갈 수 있어요. 57,10까지. 이 10은 사실 중요한 수치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쳤다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는 이제 그러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점까지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하든 위쪽으로 하든 완전 이동을 하지 못하고 테두리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로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두리까지 간 거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킨다. 여기에서 이제 AND로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1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세팅을 왜 하는지는 뒤에서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패스를 하고 뒤에 해설을 들으면서 이때 이게 필요해.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자, 스텝 1.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로들 중에서 저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최대값. 그래서 이제 저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문제를 풀고 또 답안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 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저의 직관적인 생각은 이랬어. 58의 제곱은 그러면 몇 콤마 몇 하고 제일 가까울까 해서 제곱수들을 여러 번 더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58의 제곱이 42의 제곱 더하기 40제곱이더라고. 그치? 그러면 얘가 맞다라고 한다면 41제곱 더하기 41제곱은 얘보다 작죠. 그쵸?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41,41까지 가더라도 반지름이 아직 꽉 안 찼지. 그치? 그러면 나는 좀 더 이동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58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조합이 42,40하고 41,41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43,40이라던가 아니면 42,41이라던가 그런 애들은 58의 제곱을 넘어뛰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방금 예를 들었던 42,41마저도 안 되니까 x 플러스 y는 83 이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82 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확한 추론이죠. 왜냐하면 제곱의 합은 그 x, y가 서로 거의 같을 때
의 최소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관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답안을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을 해봤어. 고민해봤는데 이제 그 강민재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도구를 활용하셨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여기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뭔가 문제풀이 도구로는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설명의 도구로 쓴다는 게 엄청 저는 참신을 해서 또 한번 이제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냐? 우리가 58의 제곱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 두 개 정도는. 두 개짜리 정도는. 자, 그리고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가 되겠지. 거기다가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런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플러스 y 중에서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정수만 찾으면 되겠지. 완전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정수 부등식을 풀어보면 똑같은 결과 x 플러스 y는 80이 이하다 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동거리를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x 플러스 y가 81 이하다. 완전 이동이 81번 이하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이동거리 있죠. 테두리까지 닿았을 때 이동한 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1보다는 당연히 작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방금 1번. 이 1번이 뭐였었냐면 이 1번이죠. 이거. 내가 더 이상 완전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한 이유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또 뭐보다 작은데요? 이 1번의 세팅상 81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8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82 미만이 되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82 미만. 자,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가 82인 경우는요. 이때는 x, y가 3개밖에 안 되죠. 42, 40, 40, 42. 자, 그리고 가운데 41, 41은 맨 마지막에 볼 거고요. 자, 여기 두 개는요. 어때? 딱 이렇게 완전 이동을 해버리면 딱 테두리에 딱 도착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에는 x 플러스 y는 82로 완전 이동만으로 얘가 이동을 멈추겠죠. 그래서 이때의 이동거리는 8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의 이동 경로가 어떤지만 판단을 해주면 얘랑 얘 중에서 최대값이 결정이 나겠죠. 얘는 82 미만이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갔어? 0,0에서 41, 41까지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최대값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만큼 공간이 남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때가 최대값이구나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41, 41까지 갔어. 이제 이때 어디로 불완전 이동을 해야 이동거리가 최대값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41, 41은 y는 x 위에 있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어차피 원 테두리까지 닿는 거리는 일정합니다. 그러겠죠? 같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른쪽이 편하니까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41, 41에서 41, 41로 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우리는 그러면은 이때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거리.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 L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이 여기 있고요. 41, 41이 여기 있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불완전 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여기 맨 마지막 이 종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거리가 루트 58, 반지름이니까 58이겠지? 58이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X축, Y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41 더하기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길이는 4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41, 41이잖아. 거기서 X축과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 계산이에요. 따라서 58의 제곱은 41의 제곱 더하기
L 플러스 41. 자, 이거 계산하는 것도 센스 있게 합시다. 제곱을 넘기면 58의 제곱 빼기 41의 제곱이니까 우리 합차공식 쓸 수가 있겠죠? 17 곱하기 99.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그게 L 플러스 41일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뭐예요? 82만큼 완전 이동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L만큼 간 거니까 L 플러스 82를 계산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는 이런 1번 문제. 이거는 이제 문제 정답만 내는, 만약 수능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맞췄을 거예요. 그냥 y는 x 따라서 간 다음에 거기서 조금 이동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완전 이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뭐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도입해서 설명하면 좀 더 편했다, 이 정도 배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얼른 쳐보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가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0을 제외한 40개의 숫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2개씩 뽑아서 한 쌍들을 만들었대. 그러면 총 20쌍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쌍 중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그 숫자들을 더했대요.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 문제. 자, 그러면 이건 쉽지. 확률은 임의로 고른다고 했으니까 20개 중에 하나, 20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얘네 둘을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AI 더하기 BI일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상수지. 얘를 싹 다 더하네요. A1부터 A20까지 싹 다 더할 거고, B1부터 B20까지 싹 다 더하겠지. 그러면은 얘네는 다 더하면 뭔데요? 그냥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0이에요. 그냥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자, 분산은 재평평제. 이거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사실 이게 여러분들 확통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공식 2번 쓰이고 이제 장렬히 정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통과 기하는 좀 도구로서만 쓰였다. 이렇게 연세대 시험 종합할 수 있고 평소에도 그랬듯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평제인데 평균이 0이잖아. 평균이 0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되죠. x의 제곱, 합의 제곱에 20분의 1 곱한 거 시그마.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봤어. 전개를 해봤는데, 자, 여기가 일정하죠. 방금 ai 플러스 bi가 0이 나온 것과 동일한 논리예요. 그냥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를 싹 다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여기는 일정해. 근데 우리가 얘 뭐 구하고 있어요? 최대 구하고 있죠. 최대. 그렇죠? 최대 구하고 있으니까 너 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숫자들을 2개씩을 골라서 곱해서 싹 다 시그마 더했을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오는 부등식 배운 거 있나요? 사실 있거든요. 재별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알잖아. 우리 정규반에서도 교재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거를 낼 거면 다른 방식의 풀이도 같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교과과정 외니까.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증명하고 자유롭게 쓸 바에는 그냥 교과 내의 풀이를 찾아라. 이러면서 이제 재별 부등식은 교재에서만 소개하고 제가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별로 푼 학생들 많을 거고, 이건 그냥 저의 정말 음모론이지만 재별을 배웠다. 어디 고등학교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알아보려고 했나? 이런 생각. 자, 그런데 자, 근데 이제 이것을 교육과정 내로 우리가 어찌됐건 풀어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저는 문제에서 좀 힌트를 찾았는데, 문제 보건본이, 물론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보건본 기준으로 풀었으니까, 이 보건본에서는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고라 그랬어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어? 그 말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겠네? 그렇죠?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상황, 방금 더한 거 쉬웠고요. 제곱해서 더한 거 쉬웠어. 그러면 이제 더한 거 말고 뭐 있어요? 뺀 거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사고 갔는데, 뭐 이런 사고가 뭐 당연한 사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최대한 수학을 쉽게 접근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쉽게 생각하려고 쉬운 길을 먼저 터치해보는 편인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거였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a-b의 제곱을 활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싹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싹 써주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네요.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네. 이렇게 써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시그마를 해볼까?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얘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부분이 결국에는 시그마를 똑같이 씌웠을 텐데 여기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정.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빼는 부분이 최소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둘 뺐을 때 최소가 되는 값 뭐겠어요? 서로 다른 숫자들이니까 최소한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i가 1부터 20까지 싹 다 몇이면 좋겠어? 싹 다 차이가 1이면 좋겠죠. 그러면 차이가 1이 되도록 잡을 수 있는 순서쌍은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그냥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열쌍 잡고 그리고 2, 1, 4, 3 해서 20, 19 이런 식으로 모든 순서쌍을 잡으면 얘네들의 차이가 다 1이 되면서 제곱하면은 1 이렇게 되니까 최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573 이런 거에 나옵니다. 네. 지금 촬영 조교님이 연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지금 바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답을 맞으면 엄청 좋아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 이렇게 풀어봤고 이제 2번과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좀 해설이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2번 그리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쉬운 문제, 쉬운 문제라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죠. AN이 M팩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수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M팩하고 EM팩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다음에 시그마를 정리를 해주면 N분의 1 곱하기 ln에 2N분의 N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n이 이제 곱을 합으로 쪼개는 이제 그런 기호니까 여기서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n까지가 곱해져 있었을 텐데 시그마가 됐으니까 ln n 플러스 k가 됐을 거고 2n개도 n개가 나누어져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0부터 1까지 ln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x dx 그래서 계산하면 l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이 문제가 이제 좀 화두의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게 잘 풀어내는 것이냐. 사실 이제 발상까지 정답이 나온 사람들 많을 텐데 이제 그것에 좀 논리가 감점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BN이 모든 소인수가 n 이하다. 이게 박스의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Bn은 AN의 C의 n승의 약수가 아니다. 이러고 또 CN의 범위까지 나눠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Bn의 소인수의 종류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 vs 여러 개여도 괜찮다. 당연히 여러 개여도 괜찮죠. 뭐 Bn이 소인수를 2, 3, 7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n보다 작은 소인수라면 뭘 가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N의 C의 n승은
결국 뭐예요? n팩을 cn승한 거죠. n팩을. 그러면 n팩에는 1, 2, 3부터 n까지의 곱이죠. n팩이. 근데 거기에 cn승. 근데 문제에서 cn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자연수승을 했어요. n팩에다가 자연수승을 했어. 그러면은 n팩에 1, 2, 3 등등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소인수 2의 개수가 cn개만큼 있나요? 쌤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다 cn승, cn승, cn승 이렇게 되니까 cn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4의 cn승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n이 4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2의 소인수가 몇 개가 나와요? 2cn개가 더 나오지. 그리고 뒤에 또 6이 있으면 또 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소인수는 반드시 cn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렸다가 되는 거죠. 더 나올 수도 있다. 우선 이것을 인지하고 풀이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AN의 CN승은 이제 이런 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된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항상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작은 숫자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n이 4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n이 4일 때 생각해 보면 문제 박스에 있는 조건 때문에 cn의 범위는 6부터 8 사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cn의 범위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an의 cn승도 an이 n팩이었으니까 1, 2, 3, 4 곱의 cn승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고 n이 4일 때 말이지. 그리고 b4의 소인수는 4 이하만 가능하다. 이것도 문제 박스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의 조건 가나다를 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bn이 an의 cn승 이 숫자의 소인수가 안 되려면 이 bn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2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번에는 여기서 2가 cn개가 있고 여기서 4 때문에 2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cn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2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cn개가 있는 거죠. 근데 3cn개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얘보다 더 2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 약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또는 B에는 3은 몇 개야? cn개가 있죠. 3을 cn개보다 최소한 하나는 더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이거 두 개 중 적어도 하나의 부등식은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선생님 왜 bn이 뭐 2의 4cn 곱하기 3의 cn 플러스 1 왜 이런 건 고려 안 하시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뭘 다 잘 만족시킬 테니까 너나 둘 중 하나를 잘 만족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bn이 소인수가 여러 개가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등식의 아래쪽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개의 소인수를 가지는 애를 오른쪽에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지. B에는 소인수가 여러 개여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함.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AN의 CN승, A 약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봐. 너를 만족시키든 제가 하나의 부등식으로 통합해 볼게. 너를 만족시키든 우리는 B에는 너보다는 크거나 같구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지? 여기서 B에는 2가 CN개보다는 당연히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3CN 플러스 1개보다는 많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CN 플러스 2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안 만족시키나요? 잘 만족시켜요. 여기서 3이 C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쳐. 이 부등식 안 만족시키나요?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을 잘 시켜요. 이거니까. 그치? 그냥 이걸로 가자. 너는 2c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너는 마찬가지로 2cn 플러스 1보다 크니까 어떠한 부등식을 하나를 만족시키든 얘는 만족을 시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1 이상 n 이하의 소수가 총 fn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수는 2가 될 거고, 두 번째 소수는 3이 될 거고, 세 번째 소수는 5가 될 거고, 마지막 소수는 내가 n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 그거 표현하면은 이제 필지상 받을 수 있겠죠. 몰라요. 모르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bn이라는 애는 an의 cn승을 이놈의 약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2나 3이나 5나 마지막 소수나 최소한 cn 플러스 1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애들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 부등식 중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뭘 만족시킬지 몰라, bn이. 뭘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부등식이 뭘 만족시킨다? 최소한 얘는 만족시킨다는 거지. 왜냐면 모든 소수는 2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bn이 2의 cn 플러스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이제 너는 2의 1승은 그냥 2로 처리를 하고요. 2의 cn승은 문제 조건에 의해서 cn이 로그 2의 n세제곱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n3승. 이게 조건, 나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n제곱분의 bn을 만들어주면 그게 2n보다 크다.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서술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 답안도 비슷하게 쓴 것 같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P1과 P2가 이렇게 있어요. 1번 문제만 풀까 우선. 그랬을 때 OQI는 OPI 더하기 T 곱하기 VI. 벡터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벡터 방정식을 해석할 때 그냥 벡터의 덧셈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얘네 둘 벡터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지 뭐.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내가 이제 Q라는 애의 자취를 그릴 건데 P까지 가 우선. 5에서 P까지 가요. P1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그 P1에 해당하는 방향 벡터가 있대요. V1 벡터가 마이너스 1,0였었거든. 그래서 이제 t가 양수가 되게끔 t를 곱해주고 그 방향 벡터로 쭉 가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다 가질 수 있죠. 양수니까. 그러면은 너로부터 마이너스 1,0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 이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뻗은 반직선을 생각해주면 이게 Q1의 자취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Q2도 마찬가지야. 5에서 P2까지 먼저 가. 5에서 P2까지 먼저 간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P2까지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이게 반직선이고, 이렇게 만들어낸 반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 박스의 첫 번째 P. 그랬을 때 그 P를 가지고 R과 S를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새롭게 생성을 해내겠다. 자, 그러면 OR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렇게 만들어낸 P에 대해서 나는 이 벡터들에다가 또 T를 곱하겠다. 근데 얘가 뭐 2,2를 지나도록 하는 어떤 A가 존재하냐? A를 한번 잘 찾아봐라. 없으면 없다고 해라. 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쪽 벡터를 잘 봐보시면 앞에 개수들이 A랑 1이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여기 부분이 내분 벡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벡터를 내분하는 그 벡터를 적당하게 A 값을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A가 1이라고 한다면 1대1로 내분하는 이 두 벡터를 정확히 반띵을 가르는 그런 벡터가 될 거고, 만약 A가 2라고 한다면 한 번은 1대2로 내분이고요. 한 번은 2대1로 내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A가 2일 때에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어떻게 내분한 거? 한 번은 1대2로, 한 번은 2대1로 내분한.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이런 점선을 그었을 때 이 점선의 대칭이 되게끔 하는 그런 두 내분 벡터를 이용해서 P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T로 열심히 조절을 하겠다.
어차피 t는 양수고요. a 플러스 1도 양수니까 내가 특정한 a를 잡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가 뭐 100만이야. 100만. 엄청 큰 숫자야. 근데 내가 t 자리에다가 0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버리면 얘는 크기가 엄청 작은 거고 a가 1이어도 t가 100만이면 엄청 큰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t는 그냥 뭐야 하나님이야. 그냥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애예요. a 값은 단지 이 내분의 비율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a 값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분 벡터들을 열심히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이 길이는 t에 의해서 열심히 다 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반직선 뭐 또 a 값을 또 다르게 하면 반직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반직선들에 의해서 칠해지는 이제 그런 영역은 어디만 있을 거냐면 P 기준으로 이 두 벡터 방향으로 뻗친 이 영역에서만 우리가 반직선이 그려질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점도 이 영역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2,2는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y좌표가 4라서 2,2는 여기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 안에 있었으면 적당히 a를 잡아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2,2가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1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양의 실수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것을 이제 4-2로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4번 문제 항상 말씀드릴 때 이 문제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0점이나 15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5점만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0점과 15점이 제일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제일 큰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하 공부를 미리 좀 해놨던 친구들이 유리할 만한, 왜냐면 이런 해석이 너무 자연스러웠을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이제 L1, L2, L3, L4가 주어졌대요. 다 반직선들이 주어졌어. 그랬을 때 새롭게 생성된 반직선들이 2,2를 지나도록.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우리가 P1과 P2에 의해서 이러한 교점이 생겨났고, 이 교점에 의하면 우리가 이 벡터랑 이 벡터의 내분 벡터들이 칠하는 부분이 뭐 초록색이다. 한번 사분히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3랑 P2에서 쏘는 이 반직선이 만난 여기 한번 칠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을 출발로 너 벡터와 너 벡터를 내분하는 그 영역에 칠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칠해질까요? 자, 차분히 가보면 돼요. 자, 여기는 1,0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너는 위쪽으로 뻗치고 너는 아래쪽으로 뻗치니까 아래쪽과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진 부분의 내분 벡터니까 여기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로 뻗친 내분 벡터들이죠. 자, 그리고 또 뭐 남았어? 뭐 남았지? 파랑. 뭐야, 다 썼어요. 아, 보라색 있네요. 자, 여기 오른쪽 위로 가고 여기 왼쪽 위로 간대. 왼쪽으로 간대. 그럼 여기 교점에 의해서는 얘가 이렇게 칠해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직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반직선들끼리 또 서로 만나면서 교점들을 만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직선들하고 이 주황색에 의해서 또 만들어낸 반직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뭐 여기 있어? 반직선이 뭐 이렇게 쏴졌다고 하죠. 그리고 또 똑같은 점에서 만났대. 반직선이 이렇게 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너 벡터를 내분하는 그 애를 만들어내면 어디가 칠해지겠어요? 여기가 칠해지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맨 처음 칠한 그 영역 안에서만 계속 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2,2는 하필 어디 있는데요? 2,2는 계속해서 이 영역을 잘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를 지나게끔 하는 반지선은 없다. 네. 조교님이 맞췄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15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한 40점만 받았어도 정말 잘 받은 시험이다. 뭐 연대가 사실 그렇지 뭐 항상 어려웠었으니까 40점 받으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학이 뭐 조교님 말로는 올해가 뭐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학보다는 과학이 좀 더 풀기가 편할 거니까 과학에서 뭐 한 30점만 받았으면 정말 그냥 이거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랑 똑같이 풀었으면 진짜 4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나랑 정답이 똑같고 나랑 정답이 똑같고 나랑 정답이 똑같아? 그렇게 재봤더니 40점이야. 그러면 보통 40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서술할 때 다 깎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내가 설명해준 대로 이제 그대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랬는데 40점이다? 그러면 찐 40점. 근데 아마 3번 문제에서 서술이 저는 많이 깎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45점 정도면 안전한 점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궁예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연대 논술 뭔가 연대치고 잘 풀렸어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공부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뭐 일부러 지금 조교님도 뭐 정답이나 해서 이런 거 안 보셨다고 했는데 강제로 지금 노출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다시 마음 잡고 연대 붙으면 당연히 좋지 뭐 물론 수능 잘 봐서 고대 가는 게 더 좋겠지만 연대 가면 좋죠. 그러니까 그냥 연대 시험 잘 봐서만 붙었을 거고 떨어지더라도 정시로 연대, 고대, 뭐 서울대 가면 되니까 다시 마음 붙잡고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올해 연대 논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